예, 그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거행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결식에 직접 참석하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연유해서 참석하게 됐습니까? 제가 김군자 할머님을 처음 뵌 게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 예. 제 지역이 광주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나눔의 집에 계셔서 나눔의 집이 이제 예, 지역구 저희 안에 있는 지역구입니다. 거군요. 예. 이제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끔 예. 한 번씩 찾아뵙는데 그때만 해도 80대 초반이어서 예. 아주 건강하셨죠. 예.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상당히 정정하셨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갑자기 있더라고요.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예. 특별한 지병보다는 예. 이제 아마 90이 넘으신 어르신들 예. 예. 특히 더위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26년생이시니까 올해 91살, 92살, 우리 나이로 92살 92살 이렇게 되셨죠? 이죠. 10년 정도 전부터 나눔의 집을 이렇게 떠나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김군자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던 건가요? 겉으로 이렇게 뵙기에는 표정에서는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얼굴 표정이 참 편안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은 아주 단호하시죠.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가끔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2015년 12.28 합의 바로 뒤에 예. 위안부 저희- 합의. 예, 위안부 합의 뒤에 지금 대통령이신 당시 우리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요. 예. 그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무슨 돈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예. 그 강제 동원한 걸 인정하고 음. 그 다음에 그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법적인 배상을 해라. 예. 그 외에는 원하는 거 없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막 다들 한 명씩 한 명씩 세상을 뜨는데 한 명이라도 더 남아 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런 말씀하실 때는 아주 단호하셨죠. 할머님께서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것이 살아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고 싶다. 예.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 할머니는 17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가진 고초를 좀 겪으신 것으로 전해지고 꽃다운 있습니다.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17살에 끌려가서 3년 동안 이제 고초를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3년이 아마 보통 사람 30년도 더 될 정도의 고통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간중간 탈출도 시도했었고 예. 그리고 그때마다 잡혀오면 뭐 워낙 심하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알려져 있다시피 귀 고막이 고막도 터져서 한쪽이 듣기가 어렵기도 하시지만 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가슴 속에는 칼날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 몸속이 너무 아프다. 네. 그런 말씀 하실 정도로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7차례나 하신 뭐 말씀을, 자살을 시도하기도 예. 했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겁막 터져서 말도 못 듣고 또 우리는 이 몸속에 얼마나 칼자국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얘가 있는데 예. 고인의 선행 소식도 알려져서 화제예요. 돌아가시면서 뭐 장례식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또 기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 아름다운 재단인가요? 거기에 처음 기부를 하실 때 5천만 원 기부를 하실 때 예.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5,500만 원이었나 봐요. 500만 원은 당신의 장례비로 남겨두고 예. 5천만 원을 전액을 기부를 하셨죠. 예. 예. 제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또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에 나누셨나요? 예. 예, 본인이 정부에서 다니시는 받은 뭐 배상금 이런 것들도 네. 다 전부 기부하셨다면서요? 배상금도 있고 이제 예. 그 시민사회 쪽에서 일부 이제 조금씩 드리는 것도 있고 예. 사실 그런 작은 돈들을 거의 다 모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기부를 하시는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네팔 지진 있었죠. 예. 예. 그때도 네팔 지진 때도 아마 300만 원 기부하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옥선 할머니도 같이
200만 원 해서 500만 원 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기부 천사라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예. 예. 그 할머님 하면 또 기억이 나는 게 아마 그 미국 하원에서 예, 예, 예.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 하셨을 때 증언하셨던 모습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위안부 피해자 증언, 그 예. 폭행 특히 이런 부분을 아마 할머니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하원에 그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결의안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때 그 참혹했던 과거의 그 폭행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 하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 그때 힐러리 국무장관이었나요? 그분이 우리는 위안부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위안부도 적절치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되고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힐러리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죠? 성노예. 성노예, 예. 성적 예. 노예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위안부라는 말로 하고 있죠. 예. 지금 그 한일 일본 2015년에 예. 위안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피해자 이제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도 이제 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당시에는 12.28 예. 그러니까 그 하루 전이라도 당신들에게 알려줬더라면 예. 얘기라도 했더라면 당신들의 뜻을 얘기했을 텐데 이런 방구 없이 정부끼리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당사자들에게 말씀이 예. 어떻게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예.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합의 이후에도 곧바로 연락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외교부의 관리를 통해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그 일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할머님을 찾으셔서 이제 할머님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이번 빈소에는 이낙연 총리도 방문을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가서 위안부 합의 어떤 문제성을 지적하는 발언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때 12.28 합의 이후에 불과 한 3, 4일 후쯤에 문재인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에서 같이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할머니들 말씀대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더구나 그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 아닙니까? 예. 법률가. 예.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는 당사자가 없으면 안 된다. 예. 법적으로 무효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정부에서도 특별히 이 합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여가부 장관이 장관 취임하고 예. 그 바로 첫 행선지로 나눔의 집을 찾았고 예. 외교부 장관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몇몇 의원들이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사진을 찍은 게 지금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를 이제 두신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예. 사진을 봤습니다. 예. 본인들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아주 크게 반성하고 예. 이 일로 마음을 다치신 모든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다고 사죄드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 역시 예.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제가 첫날 빈소에 갔는데 너무 쓸쓸했습니다. 빈소가. 그래서 저도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빈소가 너무 쓸쓸하다 얘기했지만 우리 송영길 의원, 손혜원 의원 두 분도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그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일로 참 반성도 많이 했지만 그 반성하는 의미로라도 더 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랄지 과거사 문제를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뭐 사진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앞서 송영길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사진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발언이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두 분 다 사과를 했고 예.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지도 70여 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또 강제징용 여기에 대한 이제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움직임이 요즘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내일 개봉되는 영화 군함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먼저 배우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재가 실제 저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일을 다뤘기 때문에 뭔가 화도 나고 그럴 분들도 계실 거라 믿지만 저희는 촬영하면서 좀 더 큰 개념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다양한 해석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실제로 군함도라는 섬에 일본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위안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제가 그렇게 역사 왜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실을 관객분들한테 알릴 수 있으면서 역사 왜곡 문제는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책임을 지는 게 서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군함도에 참여한 배우로서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영화도 뭐 많은 분들의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이 시점에서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거 일제 예.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 돼 있질 않습니다. 불과 7년 전인가요? 2010년에 예. 우리 국무총리실의 일제 강점기 그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예. 그것도 전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민간 차원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일제 강점기에 우리 그 민족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무엇보다 앞서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군함도 부분도 현재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100만 명 이상이 징용으로 끌려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돌아오신 분들이 뭐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도 그렇죠. 필요하다. 징용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위안부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냐면 지금 20만 명이 갔다는 그 민간 차원의 조사도 있지만 10만 명 이 정도. 그렇지만 돌아오신 분은 2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8명이 등록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그 239명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작년에 한 명이 또 등록을 하셨어요. 부산에 계셨던 분인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다루고 전향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어떤 보호를 한다면 예.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눔의 집은 단순히 위안부 피해자들이 쉼터가 아닌 예. 전쟁 범죄자, 일제 전쟁 범죄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예. 그 사람들이 사과할 때까지 예. 그건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위안부 피해자 시설이 아니고 예. 어떤 여성 인권 문제, 예. 나아가서는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좀 전제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